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10일입니다. 그날 이제 그 검사 사칭 통화가 있었거든요. 스피커가 가지고 이렇게 귀를 대면서 자, 이거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PD가 사칭했는데 누명 쓴 거라고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제가 이 재판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얘기만 하면 뭐 하냐고, 결론 언제 나냐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재판이 그나마 가장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위진교사 사건입니다. 이게 왜 제일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판사가 인정을 했잖아요. 뭐냐면은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은 위진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공소사실이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서 위증했다는 사람이 자백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건의 결론도 파장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 구속돼? 그런 생각 가진 분들 많으시죠? 구속이 다가 아니고요. 구속되지 않아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만 형이 확정이 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 못 나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원직도 상실이 되고, 그러니까 실형이 안 나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과 상당히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결과로 봤을 때 이게 벌금형이 나올 사건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최근에 또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뿌리가 200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거든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사건 내용 들어보시면 이거 완전 보이스피싱이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2002년 5월 10일입니다. 그날 이제 그 검사 사칭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이제 분당 파크뷰 용도 변경하고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추정 60분 최철호 PD가 있었어요. 이 사건 취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을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밀고 굉장히 언론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협업을 하는 그런 단계였었나 봐요.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고 그때 최철호 PD가 그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검찰청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웬 검찰청? 그러면서 시장하고 이제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전달을 했겠죠. 시장이 깜짝 놀랐겠죠. 잠시 뒤에 이제 콜백이 옵니다. 내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당시에 김병량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 서로 맞고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김병량 현직 시장이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제 본인이 차기 시장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제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맞고소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의 주임 검사가 마치 이제 이 배우를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지금 시장한테 PD가 검찰청입니다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죠. 마치 그 사건의 주인 검사인 척 해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보려고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틀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 PD가 이재명 변호사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원지검에 혹시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A 검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 되면 잘 알 겁니다. 시작을 보면은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최 PD가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최 PD가 검찰청입니다라고 먼저 했고 그렇게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검사 이름을 대고 그리고 질문 내용을 뭘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변호사가 다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자, 수원지검 A 검사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그 홍원표라고 파크뷰 시행사 대표, 그 시행사 대표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홍 회장하고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은갈치가 뭐냐면 은갈치 양복 있죠. 번쩍번쩍하는 은색 양복 그거예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 어떻게 했냐? 자, 이거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거든요. 스피커 가가지고 이렇게 귀를 대면서 자, 이거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막 나지막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인 척하는 PD가 또 뭘 물어봤냐. 자,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누구 부탁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 회장하고 은갈치 받고 골프 치고 그렇게 해서 친분 관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부탁받고 지금 용도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피의자한테 신문하듯이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XX 검찰청입니다 전화하면은 요새 이제 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고 끊어버리는 분도 있고 정말 그 검찰청에 그 검사가 있나 확인해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2002년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개념이 없는 데다가 김명량 시장 입장에서는 수원지검 A 검사라고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무슨 시행사하고 뭐 친분관계가 있지 않냐 골프를 치지 않았냐 뭐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갖다 사칭전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이 아니라 시장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야말로 낚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직 시장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낚이는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정말 검사인 줄 알고 뭐 얘기를 한 거겠죠. 그거를 갖다가 이 PD가 시정 60분 방송을 위해서 이제 녹음 테이프를 만듭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PD 입장에서 후딱 만들어서 방송하자 이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꺼리는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걸 아니까. 그랬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아이고 괜찮다 그러면서 이거 익명의 제보자한테 받은 걸로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익명의 제보자가 PD한테 전화통화 테이프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전달하는 거를 사진을 찍은 건데 익명의 제보자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이재명 변호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얼굴 가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PD가 우리 이렇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방송만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가 테이프를 별도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거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건데 김용현 시장이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시장이 난리가 났겠죠. 그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와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누군가가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서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부도덕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은 이거 지금 익명의 제보자한테 받은 거지 이거 불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지금 명예훼손했어요.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이거 뭐겠어요? 무고죠.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 허위가 뭐가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 취득했다. 다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거 불법 취득 아니다. 그리고 제보받은 거다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한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계속 이제 이 녹음 테이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다. 검사 사칭해서 PD가 녹음한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2심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인정한 사실관계가 이래요. 이재명 변호사가 최 PD한테 계속 테이프 달라고 그러니까 최 PD가 이거 방송 그대로 못해요. 테이프는 만들었는데 찝찝한 거예요.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PD하고 변호사하고 서로 짜고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지금 현직 시장을 속인 거잖아요. 이거 방송하려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은 이거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 테이프 받아서 제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복사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 역할을 지금 맡아서 제3자가 제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검사 사칭했고 그렇게 연기를 한 게 5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PD하고 같이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서 불법 녹음을 하고 테이프를 취득해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했으니까 처벌해달라? 이건 무고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판결문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은 검사 사칭만 알려지지만은 저는 이 무고 장면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검사 사칭을 한 게 드러난 것만 해도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간이 콩알만해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안 했어요 라고 결벽 주하는 것도 참 좀 웃기는 건데 그거에 넘어서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주장을 하니까 너 지금 내 명예훼손했어 라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고소를 하고 그게 무고로 기소가 되니까 계속해서 나는 검사 사칭 안 했다, 억울하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까지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다 유죄를 인정을 한 거고, 또 검사 사칭도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심이 어떻게까지 사실 인정을 하냐면은 판결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김병량이 답변하면은 그거 듣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사인. 뭐겠어요? 오케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거의 감독이에요. 옆에서 내가 대본 써주고 그거 연기하면서 보면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이 정도 범죄를 했다 그러면 정말 실형 선고됐을 것 같은데 참 그래도 참 싸게 막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거 하나로 끝나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2번 연임하고 경기지사 나갔죠.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물어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PD가 사칭했는데 옆에서 있다가 도와줬다가 누명 쓴 거라고요. 거짓말이죠. 딱 듣기에도. 그래서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진성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그 최철호 PD에 대해서 고소 취하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렇게 김 시장하고 KBS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 증언을 한 거예요. 김진성이 아까 누구예요? 그 성남시장 수행비서 전화 받았던 사람. 이 증언을 왜 했냐면은 자 그렇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하고 짰기 때문에 KBS 사람들이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증언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검사 사칭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검사 사칭했다고 지금 KBS에서 거짓말하는 게 자기네들끼리 지금 짜고 그러는 거다. 김병량이 KBS만 고소 취소하기로 하고 이재명 주범으로 몰려고 한 거다. 그런 취지를 이 김진성한테 증언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 위증으로 기소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왜 위증이고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기소가 됐냐? 이게 검찰이 쥐어짜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온 거예요. 백현동 용도 변경 수사하다가 이 김진성이 나중에 이제 백현동 관련 사업도 했거든요. 근데 이 폰을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옛날 쓰던 폰이 나왔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네 가져가세요 해서 이 폰을 들어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이재명이 통화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KBS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김진성이 그거 저 잘 모르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선거하느라 일찍 나가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게 나와가지고 지금 위증교사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고 이거 부인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근데 그거 무죄 받으려고 다시 김진성한테 지금 거짓말로 알지도 못하는 거 증언 부탁한 게 밝혀져가지고 위증교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 판일 깨드릴 때 김진성 얘기해드렸죠. 김진성 다 자백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짓말할 이유 없었다라고 다 자백했다고 그랬죠.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 요구해가지고 너무 중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KBS하고 김병량하고 협의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그 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 여전히 자기는 검사 사칭해서 억울하게 당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KBS하고 이 김병량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나를 주범으로 몰려고 한 거다. 그런 입장이에요. 22년째 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S하고 김병량이 협의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김병량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김병량 시장은 이미 고인입니다. 201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측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거 물어봐야겠죠. 바로 그 중요한 증인 그리고 당시에 같이 협업을 했던 사람이 최철호 PD입니다. 바로 이제 5월 27일 그 최철호 PD가 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 재판이 오랜만에 열렸거든요. 70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최철호 PD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증인은 2002년 5월 10일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검사 사칭하고 그 김병량 육성을 갖다가 통화 녹음해서 5월 18일 날 추정 60분에 일부 내보냈죠? 네, 맞습니다. 이 최철호 PD도 처음에는 검사 사칭을 부인을 했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 6월 3일 날 구속 직전까지 범행 부인하다가 영장 발부되고 나니까는 입장 번복했네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입장 번복하면서 이재명 가담 사실도 다 진술했네요. 그러니까 최 PD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 방에 저하고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진술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료들 상대로 계속 거짓말하는 게 참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다 자백을 했으니까 내가 거짓말 혼자 한다고 그게 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협의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협의가 있었다는 거를 2002년도에 검사 사칭 때부터 계속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재명 변호사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02년 6월 30일 날 그 지방선거가 있었고 김병량은 재선하고 싶었고 KBS는 어쨌든 사칭이 들통나서 책임 덜려고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최초로는 징계 가볍게 하기로 하고 이재명 주범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모, 양모 이 사람들은 아마 카메라맨하고 오디오맨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검사 사칭했습니다. 라고 그거 거짓말했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러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재명 주장대로라면은 증인이 체포된 게 5월 30일이고 처음 자백한 게 6월 3일인데 그 사이에 KBS가 징계 가볍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김병량이 고소 취하하고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 PD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찰에서 면회를 안 시켜줬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구속되고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 사이 한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주장대로 회사하고 이 김병량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백을 했는데 자백이 거짓이려면은 이 구속된 사이에 야합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야 저기 김병량이 선처해준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했다고 그냥 너 그냥 거짓말해. 그런 얘기가 오갔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 PD가 뭐라 그러냐면은 검찰에서 면회를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 만나고 뭘 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검사 사칭해서 녹음한 거를 회사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검찰이 물어봅니다. 책임 프로듀서, 국장 이런 사람들도 증인하고 이재명이 검사 사칭한 거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서 그렇게 KBS에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PD가 네 맞습니다. 당시에 사칭 자체를 회사가 알면은 승인이 안 날 것 같아서 내가 보고를 안 했어요. KBS가 뭐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어쩌고 뭐 위상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자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사에서 추정 60분은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데 검사 사칭해서 만든 테이프로 회사가 알고도 방송을 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최 PD가.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몰랐고 알면은 내보냈겠어요? 안 내보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정말 굉장히 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도 이제 KBS하고 합의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KBS 측에도 계속 너네들도 사칭한 거 알고 있었지 않냐 이거를 막 확인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KBS 관계자랑 이재명 변호사가 통화를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 녹취서를 갖다가 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 PD한테 들었는데 그 우리 몰래 녹음한 거 차장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 차장 KBS PD가 이 위에 선임 PD예요. 나는 최초로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직속 상사한테도 보고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검찰이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최 PD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이 넘겨찍히식으로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KBS 내규상 불법 취재물은 방송 못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말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확인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증인을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익명 제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최 PD가 당시에 대형 로펌 변호사가 와서 녹취물도 확인을 했어요. 제 목소리 지우고 제3자한테 나온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형 로펌 변호사가 제3자한테 난 거면은 문제 안 된다. 지금 최 PD가 검사
것처럼 전화를 했잖아요. 자기 목소리는 지우고 그리고 김병량 시장이 대답한 것만 해가지고 익명 제보자한테 제보받은 것처럼 그렇게 회사 자문 변호사한테도 들려줬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오케이 뭐 그런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자문 변호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증인이 검사 사칭했는지 전혀 회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김병량하고 그렇게 뒷거래하고 고소 취하를 받는 그렇게 합의를 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최 PD가 네, 그렇죠. 이 자체가 날조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검사 사칭한 거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최 PD가 나중에 자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속되고 나서 자백하고 나서 회사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막 난리가 났었죠. 야, KBS PD가 검사 사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송 내보냈었대.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났었고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PD가 그렇게 한 건데 좀 선처해줘라 그런 성명도 내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도 KBS하고 김병량하고 합의를 했다. 그렇게 주장할 빌미가 있었는지 김진성은 몰랐다고 그러고 최 PD도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빌미가 혹시라도 있었나? 조금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위증교사 사건 불거지고 나서 최철호 PD가 이제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면회에 왔는데 회사 담당자가 김병량을 접촉을 했는데 김병량 쪽에서 그때 이제 재선 앞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거 전에는 답변 어려우니까 그 선거 이후에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병량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합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장 상사로서 후배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선처 구하는 그런 차원의 통상적인 것이었죠. 최 PD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증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 PD도 또 증언을 했는데 이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담당 국장하고 부장이 면회를 나서 처벌을 면하려면은 소치하가 필요하고 그거를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안 했다. 검찰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봅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주범으로 모는 그 반대급부로 고소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처벌을 조금 적게 하려고 선처를 시장한테 구했는데 시장이 고소 취하를 안 해줬다는 거죠. 최 PD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증교사 조사 과정에서 최 PD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그렇게 자기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 증언의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 취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김병량이 선거 이후에 보자고 했고 그게 긍정적 신호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소취하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최 PD가 위증교사 사건의 검찰 진술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증언 법정에서도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최 PD가 견디다 못해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선처를 구했어요. 근데 잘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남모 부장이 그 들었다는 시점이 이 최 PD가 지금 이재명이 검사 사칭 같이 한 거 자백한 이후였기 때문에 김병량으로부터 약속받고 허위 자백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최 PD가 네, 발언 전후를 보면은 그 뒤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선처를 구하고 한 게 바로 그 뒤라는 겁니다. 자백한 뒤기 때문에 짜고 나서 허위 자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자백은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잘 좀 봐주세요 라고 김병량한테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안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 신문에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밝혀지고 변호인 신문에서도 변호인이 계속 거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증인하고 피고인 입장 다르다는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PD가 제가 당시에 검찰에 그 첫 출두 전에 들어와서 내가 못 나오면은 본인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설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 내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고 검사 사칭한 거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제보자가 김병량 시장이 대답했는지 우린 모른다. 그냥 우리 둘 다 모르는 일이에요. 익명의 제보자한테 소위 말해서 퉁치면은 이게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이프한테 자 이재명 변호사한테 연락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충격을 받았대. 이재명이 내가 왜 가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신뢰가 깨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멀쩡히 방송 PD 생활하다가 어느 날 내가 구치소를 왔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안 온 거예요. 그 신뢰가 깨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정리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모 P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김병량이 이제 긍정적인 태도 보인다. 이렇게 해서 면회를 해서 이 최 PD한테 얘기를 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당신이 그 소치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최 PD가 자, 그래요. 실제로 취하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판사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변호사가 당황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계속 부들부들 늘어지는 거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 자, 법정의 증인이 옛날에 법정에서 소치와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최 PD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그거 기록 보고 하면 정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록 참고해서 기록 잘 보시면은 그 취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은 이재명이 제일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또 계속 옛날 법정의 증언 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예 그만하세요. 입증 취지가 도대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변호인 계속 굴하지 않고 옛날에 법정 증언한 거 보면은 소치아를 위해서 노력했고 내가 듣기로는 시장이 약속했다고 당신이 이날에 증언했잖아요. 당신 의견이에요. 사실이에요.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증인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니에요. 내가 답해줄까요? 자, 이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안 쳐다도 대답할 문제 아니에요? 듣다 못한 판사가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 다 재판 거의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진 않고 추가적으로 KBS 관계자들까지 증언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다음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에요. 남모국장, 신모 차장, 정말 옛날 PD들이죠. 그 사람들을 5명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다 성남시 관계자까지 6명을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재판에서 최 PD 증언 끝나고 나서 검찰도 이 신모, 차장, 남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다지고 넘어가자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사람이 위증 맞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증의 뿌리가 검사사칭 사건이잖아요. 검사사칭했다는 그 PD가 사칭 맞습니다. 협의 없었습니다. 라고 다 했어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한결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최종 사건이 이 위증교사 사건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주요 증인들은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안 남았고요.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